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이유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는 짤막한 사유도 함께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게 부당하지 않고 또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고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앞서 어제 오후 열린 체포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 3명만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경호 문제나 법원의 준비 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도 방어권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 심사에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 서부지법은 수사 관할권이 없어 발부된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은 이미 서울 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역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부각시켰던 논리들이 완전히 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중앙지법만 바라보던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된 셈인데 그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시간이 그제 오전 10시 33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수사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8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정확한 시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소 8시간 정도가 제외돼 체포기한은 오늘 오후나 내일 새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어제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공수처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죠. 윤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조사를 거부한 채 구치소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서울구치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현중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구치소 앞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면서 경찰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둘러싸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젯밤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우려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여 법원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은 법원 정문을 닫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인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이곳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죠. 구금된 지 이제 3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면서 경호 차량 안 굳은 표정의 윤 대통령 얼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예정된 공수처 조사도 거부하고 체포 적부심 신문에도 불참한 채 하루 종일 구치소에 머물렀는데요. 건강상의 이유,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곳 공수처와 구치소 등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앞서 공수처 조사 후 이곳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경호 차량을 이용했지만 이제부터는 경호 차량 대신 대형 버스나 카디발 같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게 됩니다. 대신 경호 차량들이 호송 차량 주변에서 경호 업무를 받는 것으로 경호처와 법무부가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체포 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서울구치소 연결해 봤습니다. 한편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하루 종일 진술을 거부하더니 둘째 날인 어제는 일방적으로 아예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당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조사 시간은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 했고 공수처는 오후 2시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했습니다. 조사 예정 시간을 불과 10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충분히 다 얘기했다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엄두를 못 낼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조사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 3명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술조서를 검토하지도 날인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날인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되면 혐의 확인을 위해 법정에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체포가 돼 어쩔 수 없게 되자 버티기 2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여전히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자체 특검 법안을 내놓기로 결정하면서도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도부는 우리 손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데 대해 너무나 괴로워 자책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에 대한 최종 협상을 벌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 논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이어가다 돌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은 오랜 친구여서 내 선거보다 대선을 더 열심히 뛰었다. 너무나 괴로워 자책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수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헌적, 위법적 행동을 지적하긴커녕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 거부하다 끝내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돌연 공개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의하는 법안을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하여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은 같지만 국민의힘 법안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에 한정돼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외환 행위,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빠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안이, 만약 결렬되면 야당의 기존 특검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체포영장 집행 대신 자진 출석을 허용했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누구의 지시로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막았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엔 경호처 직원들에게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 무장을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고 윤 대통령 체포 직전까지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경찰은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경호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자진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은 것인지 추궁할 예정인데 대통령 바로 옆에서 경호를 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함께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야권이 이른바 김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경호처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 경찰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여사 경호를 전담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호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2차 소환을 조율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 내란 혐의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